죽음을 향한 투자.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원수에게 추천하시면은 아주 시원하게 망할 겁니다. 자, 원수에게 추천한다. 네, 결국에는 망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는 보시면은 전쟁 이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에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여러 번 제가 했었는데, 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터졌을 때 제가 그날 당일날 올렸던 것이 금리 인하 빨라진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충격적인 결말. 이거를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무엇이라고 했죠? 하루 이틀 오른다고 했죠. 하루 이틀. 진짜 하루 이틀 오르고 그다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중동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생산이 안 될 거다. 이게 유가가 급등하고 다시 또 이런 문제들로 공급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댓글 한번 보세요. 자, 댓글 한번 보시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유력해진다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좋은 분석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실력이 다 드러났어요. 빵점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제 금리 하락이 되고 그리고 유가가 오른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이다. 사실 전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유가는 무엇입니까? 크루드 오일 WTI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재료에 의해서 자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료라는 것은 단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올렸었던 이 영상 두 개 한번 보시면은,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과는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비트코인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랠리를 주도하는 것이 누구냐? 한국이란 거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뭐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거 사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말도 안 되는 새빵을 다 거짓말입니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 여기서는 거래 비중 원화 41달러 뭐 40% 초월한다 그러고, 사실 뭐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탈세죠. 은닉입니다. 은닉. 그다음에 불법. 요즘에 환전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실시간으로 다 됩니다. 근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수수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규제도 있다 보니까 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뭐 세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자. 이것이 뭡니까? 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되는데, 뭐 점유의 계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그래서 41% 원화 달러. 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원화가 비중은 5% 미만입니다. 이내입니다. 주로 달러 아니면은 엔화, 유로화, 그리고 위에나 정도지. 그런데 41%다. 이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랠리의 1등 공신은 권도영의 나라 한국 투자자들이다. 한국 투자자들의 특징 아시죠? 냄비긍성. 냄비입니다. 냄비. 냄비가 뭡니까? 금방 뜨고 졌다 금방 차가워집니다. 이거 식어버리면은 문제가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동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주도하는 호재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ETF입니다.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관 투자자가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 과연 이것을 뭐 지금 주식이라든가 이 부동산이라든가 현물을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리서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무엇이죠? 매출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있습니다. 실적이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우리가 체크를 하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PER, Price on Ratio. 그다음 뭐 EPS. 그다음에 자산 가치를 비교한 PBR.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되면은 주식 사면 되는 겁니다.
네, 기관 투자가들은 이렇게 주식을 선별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위로 볼게요. 부동산. 여러분들 아시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 유동인구입니다.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됩니까? 가치가 결정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효과라는 게 있죠. 내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효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 논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도로가 하나 생겼어요. 자, 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버스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버스 정류장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나겠죠. 더 나아가서 여기는 지하철이 여기 생깁니다. 지하철, 승강장. 자, 그러면 유동인구가 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땅값은 어떠신다? 땅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유동인구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아파트 지어봐야 어떻습니까? 가치 인정받습니까? 왜?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유동인구가 있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모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인프라가 생긴다는 겁니다. 학교도 생기고 지하철도 생긴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부동산도 객관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이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 이 가치는 뭐죠? 네, 교환 가치? 교환에는 가치가 필요하나요?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걸 미리 보유할 필요가 있나요? 교환은 즉시 교환된다는 의미지 이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ETF가 들어온다고 해도 상장지수 펀드. 어차피 이 펀드가 뭐 주식처럼 사고 팔 수는 있겠지만 굳이 기관 투자가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이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났다는 거죠. 이 호재라는 것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올 호재가 없어요. 비트코인도.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ETF를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시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파동이 없다고 그랬죠. 처음에 8천만 원을 이제 8천만 원을 도달하고 나서 이게 끝났다고 그랬고, 그다음 내려오는 과정 중에 경로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기 3,500만 원 갔다가 그 다음에 8,000만 원 갔다가 중간, 최소 중간, 내려온 값의 중간, 그 다음에 8천만 원 살짝 돌파했다가 무너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3,500만 원을 붕괴시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걸리는 무슨 분 3,5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음에는 파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파동이 없었으니까 8천만 원, 3,500만 원, 8천만 원 살짝 돌파했다가 무너지고, 이 무너지는 것을 이쯤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시세 경로를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3,500만 원, 8천 다 미쳤다 그러죠. 다 욕만 날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파동이 없는 거예요. 파동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캔들을 자세히 보세요. 캔들하고 지금 캔들하고 완전 다르죠. 캔들이 죽어있죠. 이거. 예, 캔들이 보시면은 캔들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봉들이 크게 나오는데 올라갈 때 매물이 다 흡수된다는 거예요. 네, 저항 때, 매물 때를 거래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거래가 되면서 어떻게 다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래가 되면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캔들이 죽어가죠. 캔들이 죽어가면서 올라가는 이제 강세장일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작전주에서 시세 조작할 때 이거 많이 나타납니다. 작전주. 시세 조작할 때 이런 캔들이 죽으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결론 납니다. 캔들이 죽어가면서 가죠. 막판에는 이제 물량 털게 합니다. 그래서 꼭지에서는 물량을 털죠. 대량의 물량을 털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원점으로 다 돌아옵니다. 이게 작전주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캔들이 죽어가면서 올라옵니다. 캔들이 다 죽어요. 네, 그래서 매물이라든가 이런 손바뀜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게 돼서 이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입니까? 7년도입니까? 이거 루보입니다. 루보 사태. 작전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작전주 사례 보시면 임창정 관련주죠. 그러니까 삼천리 이런 거 보시면은 캔들이 죽어갑니다. 파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못 텁니다. 이거 안 팔려요. 미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팔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차트 보시면은 서울가스 임창정 관련주 마찬가지입니다. 캔들 없습니다. 이거 파동 없습니다. 파동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파동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진다고 그랬고 원리점으로 다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8천만 원 고가 찍을 때 이 정도에서 말씀드렸죠. 3,500만 원 무조건 간다 그랬죠. 3,500만 원. 무조건 내려가고 3,500만 원 무조건 지지한다 그러고 다시 8천만 원.
8천만 원을 살짝 돌파하고 난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거 3,500원 무너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파동이 없다고 그랬죠. 파동. 캔들이 죽는다. 그 다음에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시세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세 없다고 그랬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박판에는요, 여러분들 차비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타비까지 다 뺏기드립니다. 다 가져갑니다. 네,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라고. 결국에는 이게 도박이고 사기라는 것이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네, 캔들이 다 무너졌을 때, 이렇게 캔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때 다 합니다. 이렇게.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거 있죠.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몇 번 속았습니까? 한번 여기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뭐 300만 원, 100만 여기 300만 원 오기 전에 한번 크게 3천만 원 갔다가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또 무너졌죠. 여기도 한번 무너졌어요. 세 번 속았습니다. 이번에 만약 속으면 이번이 네 번째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도 두 번 이상 안 속습니다. 두 번 딱 속고 세 번째는 안 속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냄비긍성이 있다고 했죠. 또 속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이 방송에서 지금 유튜브 나와서 이거를 비트코인을 추천한 사람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도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 경계심을 가지고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수가 있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화폐를 추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